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어느덧 양산에 돌입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엔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현재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이 사용되고 있는데 향후 수출 확대와 운용비용 축소로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는 15,000파운드 이상을 목표로 항공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항공엔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이제는 공개될 단계까지 왔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는 각각 항공엔진 개념 설계안과 개발 전략을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기술로 전투기 개발을 완벽히 이루어냈지만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엔진 관련 분야는 비교적 약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빨리 KF-21 보라매가 100% 국산화를 이루길 바라고 있지만 사실 모든 부품을 자국산 제품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대부분의 핵심 부품을 자체 제작하는 미국조차도 얼마 전 중국산 부품이 섞여 큰 논란이 일어난 것을 본다면 기술 국산화와 부품 전체를 자국산으로 제작하는 것은 별개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핵심 부품 국산화는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대한민국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부품은 하루가 다르게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중 대한민국이 가장 공들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엔진입니다.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엔진 국산화는 어떤 장비보다도 무기 독립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KF-21 전투기의 한국형 엔진 탑재 비행 테스트부터 기존 KF-21 보라매 전투기에 탑재된 미국산 F414 엔진 대신 한국산 제트 엔진을 장착하여 시험 운행을 진행하겠다고 한국이 당당히 선포하였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을 위해 모인 한화에어로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기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행시험 협력 계획안까지 전면 합의했으며 이는 곧 국산 엔진으로 KF-21 전투기를 날아올리는 시험 시 진행하는 것이 원활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 국방과학연구소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엔진 관련 기술력을 공유하여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KF-21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엔진 분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한화에어로는 차근차근 기술을 쌓아올려 이제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증하는 것이 세계 항공엔진 분야를 독점하는 3대 기업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체 기술로 항공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10개국 미만입니다. 그만큼 항공엔진은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향후 공군 전력의 효율적 유지, 무인화 등 차세대 전투기 개발, 무기 수출을 위해 국산 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구입 비용과 함께 막대한 운용 비용이 들어갑니다. 통상 초기 도입비는 30%에 불과하고 유지 보수 비용만 70%에 달합니다. 최신 기종인 F-35A의 경우 한 대당 연간 운용 유지비가 한화 47억 원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가 되지 못한다면 부품비와 수리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투기 핵심 부품 수리 시 전투기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다면 공군력의 공백까지 발생하고 정비에도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 부품 국산화는 정비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국산화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미국은 스텔스 전투기 탑재용 엔진을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무인 전투기 역시 전투기가 아닌 미사일로 규정되어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등에 따라 엔진 수입 수출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한국의 엔진 개발에 성과가 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미래 방산에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전투기 성능이 아무리 좋아 수출 문의가 쇄도한다고 해도 부품업체에서 공급을 제한한다면 결국 판매할 수 없습니다. F-35 전투기마저도 잦은 추락 사건이 일어나는 지금 엔진 국산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절절히 와닿습니다. 무작정 성공적인 개발 성과를 강조하려고 한다면 무리한 국산화를 통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전투기 개발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은 전투기 기술력의 점진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 아닌 무리한 국산화를 추진했다가 비용만 급격히 높아진 상태로 실제 기술력 측면은 지지부진 발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실상을 보자면 대한민국에서 많은 부분 뒤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부심이 큰 일본은 여전히 전투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이 수년간 반복되며 비용만 천정부지 치솟고 있지만 역시나 자존심 센 일본은 해당 과정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조차 비판하고 있는데요. 같은 아시아권을 본다면 중국도 매 한 가지입니다. 중국에서는 자국산 엔진을 개발했지만 성능적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J-20 전투기를 위해 설계한 WS-15 엔진은 말썽을 일으키며 계획한 만큼의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진 내구성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중국 내부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엔진의 가장 중요한 소재 역시 제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엔진 강대국에 비해 20년 이상 기술이 뒤처져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엔진 내구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베이징 항공제로연구소장은 차세대 엔진의 기술적 문제가 해소되었지만 엔진 제조에 사용되는 고급 합금 재료의 생산에 관한 문제는 아직 극복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국제 동향을 볼 때 한국은 차근차근 국산화를 시도해야만 합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부품 국산화, 특히 엔진 국산화는 필수적이지만 현실성 있는 개발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한화에어로가 개발 중인 22,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은 0.4 저비압 패스비를 갖춘 국제기준으로도 최첨단 엔진이며 그 형태가 신기술을 사용한 램제트 형식으로 슈퍼크루징 초음속 기동까지 가능할 정도의 수치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군사 매체인 에어로 유나이티드에서는 한국의 엔진 개발 방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한국은 단계적으로 엔진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성과로 티타늄 블레이드와 저 바이패스용 구동기를 한국이 직접 갖추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세대 신기술로 개발된 램제트 엔진은 기존에 존재했던 구형의 엔진에 비해 우수한 출력과 연비 그리고 뛰어난 안정성을 가졌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과거 KF-21 조립 공장을 방문한 미국인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파스 시스템의 경악과 감탄을 금치 못했던 사실에서 보이듯 우리 대한민국의 가스터빈 기술력과 한화 에어로의 노하우가 결합된다면 22,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은 KF-21 전투기의 한국형 엔진 탑재 테스트 비행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게재된 엔진 체계 국제개발 동향이라는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와 국방과학연구소는 20년 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램제트 추진기관을 개발해왔습니다. 램제트 엔진은 고속으로 불어난 공기를 원통 안에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 점화하여 연소의 추진력을 얻는 제트 엔진입니다. 별도의 압축기나 터빈을 쓰지 않아 슈퍼 크루징 기체에 적합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후 추가 응용 연구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2011년부터 초고속 공기의 흡입 엔진 특허와 관련 연구를 시작하여 2017년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2018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제트 엔진 활강체 테스트는 지난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 측은 엔진 국산화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는데 최종 동의를 받았고 이처럼 놀라운 추진력과 안정성을 계획한 것도 한화에어로의 미래 방안이라는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과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3만 파운드급 추력을 갖춘 엔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공개되자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엔진 성능이 예상보다 더 뛰어날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하고 불과 몇 년 만에 KF-21 전투기의 실물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초도 비행 이후 빠르게 순차적인 비행을 진행하며 그 성능을 입증했는데요. 한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형 엔진 탑재 비행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엔진 개발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발전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KF-21 전투기는 빠른 선회 능력으로 한국이 보유한 어떤 전투기보다도 신속하고 민첩하게 기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한국 군사기술력의 저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KF-21 시제기에 장착되었던 F-414를 개발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도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에게 기술 제휴를 요청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항공엔진 사업 수주만 10수조에 이르는 한화에어로는 이제 세계 4대 항공엔진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롤스로이스와 미국의 GE마저도 한화에어로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1979년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 진출까지 이제는 1만 번째 엔진을 출하하기에 이르며
한화에어로는 한국의 유일한 항공엔진 제작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떤 국가도 엔진의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지는 않았기에 한화에어로가 걸어온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신이었던 삼성 항공산업에서부터 이 난관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980년대 미국의 지휘와 기술 제휴를 하며 제트 엔진을 생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소재와 세부적인 개발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는 사실 라이선스 생산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핵심 기술에 대한 정보는 가리더라도 제휴 사업이란 어느 정도의 정보는 공유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제했던 미국은 한국에게 항공엔진 기술을 전혀 알려주지 않으며 단순 노동만 시킨 것이죠. 물론 항공기에 적용되는 가스터빈 엔진은 미사일 추진 구동계와 유사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기술 통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으면서 기술 제휴라는 타이틀로 라이선스 생산을 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척박한 방산업계에서 민간 기업이 버티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항공산업이 KF-16을 국내 면허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투기 관련 기술을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양도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한국 전투기 개발이 엔진과 기체 두 기업으로 분리되며 비효율적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화에어로가 엔진 분야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대외 엔진 정비였습니다. 어깨너머로 항공기 엔진 기술을 배워가며 엔진 개발에만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한화에어로의 엔진 창정비 사업을 수행한 국가는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페인, 스위스 등 총 12개 국가에 달합니다. 한화에어로는 이 과정 속에서 기술적 성과를 충분히 쌓아 올릴 수 있었으며 이후 독보적인 기술력을 나날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F-15K, KF-16 등 공군의 주력 항공 엔진은 물론 한국형 헬기 엔진을 국산화시키며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는 공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육군 해군에 들어가는 모든 엔진 생산의 주체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 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모든 무기체계 엔진의 노하우를 한화에어로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에 새롭게 적용될 엔진을 우리 한국 기술진들이 직접 만든 것으로 교체하는 미래가 이제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엔진의 충격적인 성능 재원이 공개되자 어느덧 한국 방산을 라이벌로 인정하기 시작한 미국 로키드 마틴조차 초긴장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부품 국산화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전투기 엔진까지 국산화해버린다면 더 이상 한국 방산에 미국 기업들이 관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FA-50 경전투기 사례에서만 보아도 알 수 있듯 미국 로키드 마틴은 한국을 담보로 영향력을 확대시키며 무기 판매에서 꽤 높은 수준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부품 국산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전투기 부품 하나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던 미국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엔진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딴지 걸기 바빴습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미국산 전투기를 사용해왔던 우량 고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해낸다면 자신들의 무기 판매 실적이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우수 고객이었던 대한민국이 미국산을 쓰지 않겠다는 선언에 대해 미국은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한국은 연막작전을 통해 미국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낮잡아보며 한국이 엔진 독자 개발을 실패할 것이라 확신했고 대한민국이 엔진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자신들의 엔진 장비를 홍보했습니다.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을 통해 사업이 좌초될 경우 미국산 전투기와 엔진 장비들을 한국에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터보팬 제트 엔진의 핵심 기술을 대한민국이 직접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이제 로키드 마틴이 자랑하는 F-35 전투기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파급력을 생성하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엔진을 전투기에 장착하면서 해외 수출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분명 명시하였지만 미국의 마음이 언제 바뀌어 버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한국의 기술력 발전을 위해서도 국산화는 필수적이지만 세계 방산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미국의 갑질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산화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 자체적인 부품 생산을 통해야만 판매 제약이 없어집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 국산화는 무모해 보이기 짝이 없는 도전이었지만 2024년인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육해공군에 많은 무기를 실제로 국산화해냈고 국산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KF-21 보라매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기 전까지 미국에서 수입해 들여온 전투기들도 소위 갑질이라 할 수 있는 과정들을 수도 없이 겪어왔다는 것을 군사무기 소식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특히 F-16 전투기와 F-15K는 한국이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들여온 전투기들이었지만 가동률은 고작 국산 FA-50 전투기에 비해 60% 정도로 미국 전투기의 가동률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대로 운용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KF-21 전투기와 달리 미국산 전투기는 고장이 나더라도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가져오기 전까지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미국에게 하나하나 문의해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성능 개량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부르는 것이 값이었습니다. 실제 F-15K 전투기 성능 개량을 위한 가격은 공시된 가격보다 무려 3.6배나 높은 가격을 불렀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게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씌우더라도 KF-21 전투기와 같은 대한민국 자체 개발 전투기가 없다면 한국은 아무 말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과거 20년간의 통계치를 살펴보면 미국산 전투기를 운용하면 최초 도입비는 30%에 불과하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최대 70%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존재합니다. 한국 공군에서 전투기를 한 번 구입하면 보통 30에서 40년간 실전 배치하는데 구입 비용보다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은 자신들의 전투기를 뜯어보는 것을 방지하는 복인지를 붙이고 조금이라도 훼손될 경우 수리를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지속적으로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으며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는 최첨단 전투기 보유국인 것이죠. 더 이상 미국의 갑질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한국 공군이 요구하는 잠재적인 수요에 맞춰 전투기를 생산하기 위해 빠르게 생산시설을 확장시키는 국가인 것입니다. KF-21 전투기 양산과 함께 빠르게 미국의 갑질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에 사용할 전자전 체계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서 우리 기술진 사이에서는 F-15K와 F-16의 전자전 체계까지 모두 국산화가 가능하겠다는 확신이 생겼죠. 놀랍게도 이 모든 개발들은 문제 하나 없이 순항 중이며 KF-21 전투기 생산 시에는 기본 블록원을 60대 정도 우선 도입하여 급한 불을 끈 뒤 KF-21 생산과 함께 KF-21 개량과 외산 전투기 운전 장비까지 국산화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차근차근 모든 것을 국산화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조금 느리고 비용이 투입되더라도 자주국방을 반드시 이루어 군사강국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